반갑습니다. 네. 서두에 보면은 허리가 아프니까 세상이 다 의자로 보여야.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 일전에 2006년에 나온 시집 의자의 표제작이고요. 네. 이번 시집에서는 이제 다른 이야기가 좀 들어 있습니다. 예. 어머니가 받아 적을까 말씀하신 촌천살인의 명구가 또 있습니까? 어머니 자주 뵈면 이제 자주 그런 거를 받아 적게 되는데 한 번은 작정을 해서 네.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을 이렇게 72편으로 엮은 바 있습니다. 근자에는 엊그제 그 시제 때 저희 삼형제가 다 모여가지고 이제 산소에서 시제를 올렸는데 네. 다른 집에서는 한두 분 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 막내가 어머니 우리 그 삼형제 다 오니까 뿌듯하고 즐거우시죠? 라고 네. 말하니까 어머니가 삼형제가 뭘 많어? 산 것만 삼형제요? 그래요? 근데 그 뒤로 이렇게 말을 잊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혼잣말로 그러시는 거예요. 야, 산 것만 셋이면 죽은 것도 있긴 있는데 죽은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빛나는 거지. 이래 지나가는 말씀이었는데 네. 또 뒷머리가 이 뻥하고 뭔가 하나 큰 가르침을 받는 것 같았어요. 세상에 이제 살아있는 모든 빛나는 것들은 죽거나 그늘진 것, 또 어둠 속의 것들에 어떤 빛을 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인가 그래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청춘 선생님 말씀이 생각나네요. 어려서 돌아간 네. 본인은 얼굴도 못 본 동생이 있었는데 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디를 가자고 그래서 네. 이제 가는 길에 들려준 고구마를 이렇게 반쯤 먹고 가셨답니다. 네. 근데 가보니까 애기 무덤이 있고 네. 고구마 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반토막만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 주려고 갖고 왔는데 네 형이 먹어버렸다. 그래서 이청준 선생님은 내가 죽고 없는 동생과 고구마 나눠 먹은 사람이라는 말씀을. 저희 우리 집 밭 중에 어려서 밭 중에 네. 직고랑밭이라는 데가 있어요. 쥐꼬리처럼 쥐꼬랑지처럼 긴 거 직고랑밭이었는데 그 옆편이 그 애장터였어요. 근데 이 애장터의 특징은 조그만 돌들이 있어요. 그냥 빨리 아기를 광목천에다가 소청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염습해서 그 돌을 파고 그곳에 아기를 탁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랑 그 밭에서 이렇게 지심을 매다 보면 풀을 매다 보면 바위가 스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애기 이제 떠나는구나. 그러니까 동네에 누군가의 자식이 그곳에 묻힌 걸 아는 거죠. 네. 그 아이가 이제 육신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썩어서 줄어들면서 돌이 무너지면서 우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에서 하늘나라로 이제 온전히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좀 막 겁이 나고 그랬는데 어른들은 그게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영혼을 떠나보내는 하나의 삶의 일부로서.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시집 제목이 참 반가웠습니다. 네. 이 시는 특이하게 제목이 먼저 왔어요. 시집을 거의 다 엮었는데 제목을 못 정했어요. 한 20여 개 뽑아놨었는데도 잘 안 돼서. 그런데 제목이 전날 오더니 다음날 아침에 시가 고스란히 몇 글자 안 걸치고 이렇게 선물처럼 온 그런 시였고 다른 후보의 제목들을 모조리 품고 감싸고 이 제목으로 도로락에 오르게 되어서 그냥 받아 적었을 뿐이로군요. 네. 그런 아주 귀하게 온 시고 또 그래 또 여러분들한테 또 선물로 줄 수 있어서 기쁜 제목이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다음에는 뭐 우리 딸내미, 아들내미, 뭐 막둥이, 손주 녀석 이런 단어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시에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 꼭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목록 또 이제 한번 낭송을 좀 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우리 이제 시 안에서 주로 문학에 이제 다루는 것이 사랑과 구원, 또 하나로 압축한다면 살림 이렇게 될 텐데 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총 이야기가 사람을 빛나게 하고 살리고 행복하게 하고 웃음 짓게 하고 또
눈물 짓게 하는 것들의 어떤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낱낱 세세한 우리 가슴을 치는 모든 것들이 아마 거기에 들어가지 네.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정록 시인의 자작시낭송 부탁드립니다. 네, 제목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시집 제목이기도 하고 표제작으로 쓰였던 동명의 시가 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의 목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산다. 자주감자가 첫 꽃잎을 열고 처음으로 배추 흰나비의 날개 소리를 들을 때처럼 어두운 뿌리에 눈물 같은 첫 감자알이 맺힐 때처럼 싱그럽고 반갑고 사랑스럽고 달콤하고 눈물겹고 흐뭇하고 뿌듯하고 근사하고 짜릿하고 감격스럽고 황홀하고 벅차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것들 때문에 운다. 목마른 낙타가 낙타 가시나무 뿔로 제 혀와 입천장과 목구멍을 찔러서 자신에게 피를 바치듯 그러면서도 눈망울은 더 맑아져 사막의 모래알이 알알이 별처럼 닦이듯 눈망울에 길이 생겨나 발맘 눈에 밟히는 것들 때문에 섭섭하고 서글프고 얄밉고 답답하고 못마땅하고 어이없고 야속하고 처량하고 북받치고 원망스럽고 애끓고 두렵다. 눈망울에 날개가 돋아나 망망 가슴 구름에 젖는 깃들 때문에. 아이고 막막하네요. 아까 어머니 얘기 잠깐 하셨는데 네. 자식들이 내복 입으라고 사드렸더니 그거를 저 강아지 쓰라고. 네. 그러니까 새끼를 놓게 되면 이제 춥잖아요. 걔가 야생이지만 그러니까 그 내복이나 기중 당신에게 따뜻한 거 네. 그거를 이제 그리고 우리 집 개가 이름이 없어요. 여기 뭐 개 이름이 개라면서요. 그래서 어머니 왜 개 이름이 복실이나 뭐 예. 멜이나 뭐 요새 글로벌한 시대 아닙니까? 아니면은 뭐 가불관계로 쫑이라든가 뭐 옛날식으로 백구 뭐 네. 있어야 할 텐데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개라고 부르지 뭐라고 부르냐. 그래서 그래도 이름을 붙여야죠. 그랬더니 이름 붙이면 나중에 정떼기 어려워.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네. 저는 정말 여기에서 거대한 큰 깨달음 같은 것들을 얻게 되죠. 내가 네.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김춘수 시인의 시. 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네. 그냥 참 하나하나 말씀과 삶이 어르신들의 삶은 세월의 두께나 또 경험 이런 것들이 주신 어떤 지혜, 깨달음 그러면서도 강요하지 않는 코트도 다른 데 쓰신다면서요. 옛날에 저희 바깥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펌프샘 있잖아요. 네. 지금도 이제 바깥에 있는데 네. 그 안에 보면은 이렇게 속옷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얼지 않게 네. 그냥 이렇게 물이 안 나오면 이제 짐승들도 못 먹지만 사람들도 밥을 해 먹기가 어려우니까 그렇게 귀한 옷들 특히 또 이렇게 자식들이나 이렇게 귀하게 사다 준 걸 채 당신보다도 짐승이나 그런 유장한 사물에 더 마음을 쓰시는 걸 보면 저런 마음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 시대에 그러면은 정말 어두움은 싹 사라지고 아침 햇살 같은 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말씀은 이렇게 하시지만 시에서는 그거 보고 열불내서 화나지 않게. 네. 아 정말 화나죠. 네. 속에 왜 있잖아요. 네.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투정을 부리는 것 같아요. 네. 짜증내고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그렇고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자식한테도 그렇고 그러니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함부로 하는 거죠. 네. 너무 믿으니까. 근데 오면은 이제
너무 후회하잖아요. 짜증 부리고 투덜거리고 또 뭐 마음하고 다른 소리를 하고 나면 또 사과도 잘 못하고 우리 그 시골에서 자라났을 그렇죠. 때 예. 사랑 표현 방법을 네. 잘 몰라서 그래서 가기 전에 마음속으로 다짐을 하고 가는 네. 거죠. 네. 시집에 보면은 문인들의 모습이 잠깐 언급이 되는데 명천 이문구 선생님 네. 소설가 관촌수필 네, 아주 우리 동네 시리즈 연작도 있고요. 일전에 그 생전에 계실 때 우리 저희들이 자주 만났던 벗들이 있어요. 뭐 유용주, 한창훈, 뭐 안학수 시인 이렇게 이제 자주 모였는데 그 모임 자체를 서해안 주당파 모임 그래가지고 이름을 서주교라고 지어주고 네. 저를 또 교주 자리에다 올려주셨어요. 저 사이비 교주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도 제가 이제 정규직이니까 네. 그 작가들에게 또 술값을 좀 많이 냈는데 너무 자주 만나면 안 되니까 불가근 불가원해라 뭐 이런 뜻으로 또 그런 이름도 져주셨고 제가 하는 뽕짝 노래를 좀 많이 좋아하셨고 저희가 뒷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 하시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젊은 시절에 네. 개그맨이 되려고 준비를 좀 했었다. 뭐 하는지를 몰라서 네. 그냥 역대 대통령 목소리 흉내 네. 뭐 또 옛날 가수 또 성우 목소리 조금만 좀 들려주시죠. 성우 목소리 한번 해볼까요? 네. 동물의 왕국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지 않나요? 네. 근데 이제 성우가 예전 세렝게티 초원에 오기가 찾아왔습니다. 짝짓기의 계절이 돌아왔지요. 뭐 이쪽 저쪽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게 좀 그 있었고요. 나레이터. 네. 네. 또 왜 옛날 서양 영화 보면 더빙 하면은 그 배우하고 우리 말하고 맞추기 위해서 하는 소리 많이 넣잖아요. 네, 조금, 네, 그렇죠. 네, 그죠. 안 맞죠. 그렇죠. 그거 흉내 내는 거 하나 배워요. 그때 제가 그 숲속으로 들어간 건 너무 그 우연이 아니고 운명 같은 거였어요. 정말 꿈속에서 바라던 인어가 숲속에 있었죠. 그렇지만 저는 너무 실망했어요. 제가 바랬던 인어는 정말 상체가 여자였거든요. 근데 너무 비린내가 나는 하체가 좀 말할 수 없어요. 뭐 이런 거 흉내 내고요. 이왕에 한 거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문구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셨던 거는 제가 부르는 뽕짝을 좀 좋아하셨습니다. 또 당신께서 그때 아프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애교를 부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또 참. 어떤 노래를 그럼 해주시겠습니까? 이거 방송 이런 거 나가면 좀 그런데 네. 싶지만요. 명천 이문구 선생님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남인수 선생의 불효자는 떠납니다. 늙어 계신 부모님께 죄를 빕니다. 불효자식 원망하며 가슴을 치시리. 이게 저기 오늘 데뷔하는 것 같은데요? 이게 SP 음반 정서가 그대로 살아났네요. LP 이전에 그 유성기판. 유성기판. 네, 네. 그렇죠. 관천수필에 보면은 그 옹점이 등장인물 옹점이가 이문구 선생님 어머님한테 마님 우리도 유성기 하나만 사요. 그리고 노래하죠. 네. 한번 해보시죠. 저는 네. 아무튼 그 대목이 생각납니다. 권정생 선생님한테 바치는 헌시도 있네요. 네. 권정생 선생님은 정말 작가들한테 커다란 정말 스승이시고 정말 우상 정도 하여튼 마음에 큰 빛이죠. 빛 지읒받침에 정말 구도자처럼 살다 가신 분이요. 그제도 거기 빌뱅이 언덕을 올라갔다 왔는데요. 네. 오늘 참 저쪽 부엌 쪽으로 해가지고 딱 그 연탄 쌓는 데까지 혼자 또 들어가서 거미줄 막 머리에 이렇게 쓰고 좀 나왔는데 마음이 작가로서 조금 건방져지고 좀 그러면 그 권정생 선생님 댁에
한번 갔다 오고 거기 산수유나무 또 그 당신이 쪼그리 앉았던 그 뒷간 그다음에 그 앞에 냇물 그다음에 빌뱅이 언덕에서 바라본 조탑동의 그 조탑교회 그 언덕 위에서 좀 바라보면 마음이 정말 그 오랜 기도를 마친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오거든요. 거기 아마 네. 저희 집에서 한 3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지금 네, 말씀하신 데가 저 다녀왔습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종탑에서 말하자면 이 종탑지기로 네, 일하던 그 생가를 다녀왔습니다. 그래, 간혹 크레용으로 권정생 선생님 얼굴을 또 이렇게 그릴 때가 이렇게 색칠하고 그려보고 그러면은 마음을 좀 문학인으로서 글 쓰는 사람으로서 좀 다잡는데 큰 스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구수한 충청도 사투리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낸 시집 속에는 충청도 안악내라고 해야 되나요? 아주머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데 모여서 뭐 말씀 나누시는 시가 있는데 이게 수위가 도저히 방송에서는 뭐 참 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그럼 책을 사서 제 책 속에 19금 시들이 간혹 있는데 저희 학생들이 제 고등학교에 있는데 뭐 충분히 선생님 용서됩니다. 이 정도 되고요. 저 어렸을 때 우리 동네가 삼밭을 했어요. 대마. 그런데 그 삼을 잣는다고 그러는데 이제 삼 껍질을 이렇게 무릎에다 비벼가지고 줄을 쭉 이은 그 일을 하다 보면 공동의 일을 품앗이를 하거든요. 방 안에 한가득에 겨우 내내 하는데 이제 밧줄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옷감. 이제 실을 옷감에 그 시줄 날줄을 쓰기 위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그 옆방에 배 깔고 누워가지고 책도 보고 그러는데 하루 종일 그 어머님들의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한 마을 공동체일수록 또 일하시는 분들일수록 그 말씀들이 정말 그 거리낌 없이 우리가 19금, 18금 이런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서로 웃고 하는 게 그냥 삶의 일부가 아닌가 싶고 또 요번에 뭐 이시백 소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응달러구리 이런 책들을 보면 정말 재밌는 그런 삶들의 이야기들이 아까 얘기한 이문구 선생님의 바톤을 받아가지고 건강한 에로티시즘이 발산되는 거군요. 자, 이종록 시인의 시 실소 중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웃기는 시를 쓰고 싶었다. 감동이 아니라면 재미라도 있어야지. 내 시 창작법의 전부였다. 어떤 뜻입니까? 제가 한참 시에 이제 재미를 들려서 막 써나갈 때에 좀 이렇게 시가 안 읽혀지는 어떤 시들이 주류를 이루면서 문단에 이렇게 나아갈 때가 10여 년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새로운 실험과 뭐 깊이를 가진 그런 시들이 이제 공존하면서 가는 건 당연한데요. 그때 좀 시집이 자꾸 독자들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의자, 정말 이번 시집까지 좀 감동을 줄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지만 그러지 못한다면 좀 시집이 좀 재미도 좀 있는 요소가 있어야지 않을까. 그래서 작정을 하고 재밌는 시들을 좀 이렇게 쓴 바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내 스스로도 즐거운 그런 작업. 또 이 바코드가 찍혀 있고 또 돈을 내고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독자들이. 그러면은 정말 몇 편이라도 공감을 하고 뭐 이렇게 찌개 그릇 받침이나 장롱 밑으로 이렇게 거처를 옮기는 시집이 아닌 야 그거 읽어봤니? 뭐 옛날에 왜 그 베트남 작가 그 끝없는 벌판이라는 작품이 대중들한테 아주 인기를 끌을 때 인사가 바뀌었다고 그래요. 또 끝없는 벌판 읽어봤니?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제 시들 중에 한두 개라도 시를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색동시월 읽어봤어? 아니면은 뭐 참빨라지 그 양반 읽어봤어? 뭐 이래가지고 좀 재밌는 시들을 좀 장명의 즐거움 같은 그런 작품들을 좀 시집 안에 한 5작품 정도는 좀 넣자. 그게 독자에 대한 또 한편의 내 봉사이고 즐거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꽂이에 꽂혀서 두고두고 오래도록 사랑을 받는 시. 이 시집을 읽다 보면요. 책이 어떤 책이든지 그렇죠.
자기 가슴 쪽으로 오는 책이 있고 네. 읽으면서 서서히 저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집어던져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빨리 다음 신문 나고 네. 폐유지하고 같이 싸서 네. 바깥으로 외출을 시키는 그런 책들이 있단 말이죠. 아유, 아까 이문구 선생님 뭐 돌아가셨는데, 네. 그러고 보니까 동시집 개구장이 산범이었나요? 그렇죠. 네, 그 작품도 생각이 납니다. 이정록 시인은 자연과의 교감을 일상적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또 삶의 의미와 잘 연결해온 그런 시세계를 만들어 오셨는데요. 시집 제일 처음에 실린 시에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해지는 쪽으로 이 시도 한번 자작시 낭송 부탁드립니다. 해지는 쪽으로 햇살 동량 하지 말라고 밭둑을 따라 한 줄만 심었지. 그런데도 해지는 쪽으로 고개를 수그리는 해바라기가 있다네. 나는 꼭 그 녀석을 종자로 삼는다네. 벗 그림자로 마음의 골짜기를 문지르는 까만 눈동자. 속눈썹이 젖어 있네. 머리통 여물 때면 어김없이 또다시 고개 돌려 발끝 내려다보는 놈이 생겨나지. 그늘 막대가 가리키는 쪽을 나도 매일 바라본다네. 해마다 나는 석양으로 눈길 다진 그 녀석을 종자로 삼는다네. 돌아보는 놈이 되자고, 굽어보는 종자가 되자고. 이정록 시인의 시집에 신경림 시인이 추천사를 써주셨습니다. 시집 속 시들을 읽고 있자니 세상 일로 착잡하고 어두웠던 마음이 오랜만에 활짝 갠다. 우리 스스로를 위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간은 시와 만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정록 시인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스 도르코 면도기 도르코 면도기 감사 이벤트. 도르코 면도기를 구매하시면 총 5천만 원 상당의 경품이 팡팡.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도르코 페이스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